잘 들어. 나한테 집중해. 그리고 박수 쳐줘. 알지? 잘 나와? 자, 시작할 거면 나한테 사인 줘. 눌렀어 벌써? 자, 안녕하십니까. 띵스쌤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낯서네요. 마이크도 잘못 설치하고. 또 오늘 이렇게 머리를 공교롭게 하고 왔는데 애들한테 비시리 소리를 듣는다든가 키세스 머리 앞으로 유행을 선도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리에 선 이유는 모두가 잘 알고 있고 2020년부터 2022년 지금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MBTI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괜찮죠? 네. 좋습니다. 박수! 네. 이거 되게 관객을 두고 하니까 되게 떨리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위주로 한번 볼게요. 자, MBTI가 유사과학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유튜버도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고 매주마다 화요일마다 생방을 챙겨보는 안될과학의 궤도님께서도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유사과학이 뭔지 알려면 과학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럼 과학이 뭐냐면 과학은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학자 중에 칼 포퍼라는 사람이 반증주의란 걸 얘기했어요. 반증주의란 건 뭐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외계인은 존재한다. 이걸 참이냐고 물으면 거짓이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외계인은 분명하게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걸 완전 거짓이라고 할 수 있냐? 하면 안 되죠. 왜? 이건 가설인데, 외계인의 존재는 가설인데 없다는 증명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게 과학입니다. 그러면은 가설을 세우고 논리적 반박을 할 수 있는 게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비문학 지문도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거든요. 칼 융의 시작입니다.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이 MBTI의 기반이에요. 그런데 프로이트의 제자입니다. 프로이트 유명하죠. 정신분석학. 그리고 융의 제자인 캐서린 브릭스 마이어스랑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 오녀가 만든 게 MBTI예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심리학 쪽에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도 현장에서는 꿈에 해석하면서 너무나 효과가 많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과학인 걸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 근거나 반박을 할 수 없으니까요. 단지 통계로 확인할 수 있을 뿐. 근데 MBTI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 유형을 파악해서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파악하는 거지 요게 전적으로 어떤 과학적 근거로 확인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럼 MBTI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지금은 1900년도 초 부분에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을 유형론으로 하고 직업 계통해서 선발하는 그런 것들에 유용하게 쓰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MMPI라고 척도상의 스펙트럼을 알아보는 심리 검사가 나온 이후로는 MBTI를 쓰고 있진 않아요. 이게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MBTI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느 정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성격 분류다. 근데 유사과학이라는 얘기를 왜 하느냐? 미루어 짐작컨대 요즘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마치 혈액형 성격학을 믿듯이 MBTI를 가지고 상대방이 이거 했으면 넌 이런 성격이지, 넌 이럴 거야 하고 맹목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유사과학 쪽으로 가는 거죠. 근거가 없이. 근데 MBTI는 단지 사람들 간의 관계나 성격을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는 통계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받아들여야지 네 MBTI 이거야, 우리 MBTI 이거야, 맞아 우린 똑같아. 아니요,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16가지 유형에 같은 유형이라서 사람이 같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MBTI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좀 길었지만 거기에 이어서 그럼 우리 성격은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물어보면 성격은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게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MBTI 입장으로 하면 칼 융은 성격은 선천적이라고 본 사람이기 때문에 MBTI 검사는 선천적인 성격을 검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 성격 바뀌었어. 선생님, 저 안 그럴 때도 있는데요? 선생님, 저 옛날에 F였는데 T로 바뀌었어요. 그건 바뀐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해석해야죠. 후천적으로 어떤 상황이냐, 누구랑 있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바뀌는 성격일 수 있습니다. 근데 MBTI를 물어보면 MBTI는 선천적인 성격 유형을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전체 성격으로는 충분히 선천적, 후천적이 같이 있으니까 바뀌는 게 맞죠? 근데 MBTI 검사는 선천적인 나의 성격은 뭔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선생님, 저 성격이 자꾸 MBTI가 바뀌어요? 이런 거에 의해서 준 거지
직접적인 검사는 선천적인 걸 알아보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나의 진짜 성격 유형을 모르겠어요. 계속 바뀌어요 하는데 당연히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응답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에 맡겨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선생님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 선생님 성격 유형은 되게 자유분방한 유형인데 군대 갔을 때는 거의 조직 체계에 맞는 성격 유형이 나왔어요. 밖에 나와서 검사했을 때. 그럼 전 MBTI가 바뀌었어요, 성격이 바뀌었어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성격, 내가 본능적으로 자유로울 때 어떤 것들을 선택하느냐를 봐야 돼요. 그냥 쉽게 내가 하는 거 있잖아요.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는 게 편하고 왼손으로 글씨 쓰는 게 불편한데 내가 만약에 갑자기 연필을 딱 쥐어줘서 뭐 쓰라고 하면 오른손으로 쓰겠지 누가 왼손으로 씁니까? 그런 게 바로 선천적인 성격이고 내가 편한 성격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활하다 보면 직장에선 이렇게 할 거고 시험 공부할 때는 J 성향이 드러납니다. 저 J 아닐까요? 근데 애들이랑 놀 때는 계획 안 짜고 놀아요. 다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MBTI는 그럼 너의 본질적인 선천적인 성격은 뭘까를 탐구해 보는 거고 그걸 알아보고 어떻게 편하게 나의 성격을 상황에 맞춰서 조절하고 대처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는 거 첫 번째, 선생님 저는 MBTI가 계속 바뀌는데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검사하는 건 선천적인 거 알아보는 거. 그러면은 내 찐 성격 유형은 뭔가요? 그럼 반복 검사와 여러 가지 상황과 상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MBTI 검사 한두 번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정도 되면 기초적인 질문은 끝난 것 같고 나중에 성격 유형이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 알려줄 것들이 있으면 질문 받고 알려주겠습니다. 끝!